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추상적인 벡터 스페이스, 그래서 캣 스테이트가 있는 추상적인 스페이스, 그 다음에 그거의 컴플렉스 컨주깃 스테이트에 해당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스페이스, 이걸 브라 스페이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브라 스페이스에서 있는 벡터 하나랑 캣 스페이스에서 있는 벡터 하나를 결합해서 스칼라 프로덕트를 우리 정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갑자기 왜 추상적인 그러니까 벡터 공간이 두 개가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친숙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도 우리 그런 걸 우리 해요. 뭐냐면 우리가 벡터 공간에서 어떠한 벡터 공간에서 우리가 벡터를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컬럼 벡터에 대응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할 때 이거에 제곱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거를 제곱한다는 게 이상하죠. 이걸 제곱하면 이게 1/3이야? 3/1이야? 3/1이죠. 3/1 벡터에다 3/1 벡터를 곱하면 3/3 매트릭스가 되죠. 그래서 이거랑 곱해서 스칼라 1/1 매트릭스를 만들려면 우리는 트랜스포즈, 다시 말하면 로우 벡터가 있는 스페이스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R 제곱은 사실은 T에다가 이거를 곱해서 요거랑 요거 곱하면 X 제곱, 다음 것이죠. 컴포넌트가 3개 있는 벡터를 2개를 곱해서 스칼라를 만들려면 하나는 컬럼 벡터고 하나는 로우 벡터여야 되죠. 따라서 이게 있는 게 우리 양자역학에서는 캣 스페이스에 해당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트랜스포즈된 벡터들이 있는 스페이스, 다음과 같은 걸 봐서 한쪽에서 벡터, 다른 쪽에서 벡터를 골라서 스칼라 프로덕트를 정의하죠. 근데 우리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이걸 안 하는 게 전부 다 상태가 다만 컬럼을 로우로 바꾸는 거고, 앞에 있는 개수 같은 건 전부 다 실수인 개수를 쓰기 때문에 우리 이런 구분을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쓰지만, 우리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서도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도 원래 있는 벡터, 컬럼 벡터가 있는 스페이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응되는 로우 벡터에 해당되는 벡터 스페이스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 브라켓 스페이스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 보는 거고. 그래서 스칼라 프로덕트는 우리가 웨이브 펑션으로 쓰면, 우리가 흔히 파이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웨이브 펑션으로 쓰는 게 익숙하니까 우리가 2개의 스칼라 프로덕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오른쪽에 있는 psi, 왼쪽에 있는 phi, 다음과 같이 우리 노테이션을 앞으로 쓰겠다 이거. 그럼 당연히 이 정의에 의하면 phi, psi, 이거 넘버죠. 이거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원래 정의를 보면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이거를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하면 되죠. 그럼 phi, psi 스타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어떤 한 스칼라 프로덕트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2개 브라켓을 바꾼 거에 스칼라 프로덕트랑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캣 벡터를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 스칼라 프로덕트는 알파 1,
phi psi 1 더하기 알파 2 phi psi 2 다음 같이 주어지고 브라 벡터에 대한 적당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은 이건 앞에 우리 데피니션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알파 1 스타 phi 1 psi 알파 2 스타 phi 2 다음 같이 주어지죠. 알파 1, 알파 2가 리얼 넘버면 우리 두 개의 차이가 없지만 알파 1, 알파 2가 우리는 지금 컴플렉스 넘버인 걸 볼 때 두 개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취했을 때 나오는 스칼라 프로덕트는 캣 벡터에 대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일 때는 알파 1, 알파 2가 그대로 브라 벡터에 대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나오면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리니어리티가 있다고 하고 우리 당연히 리니어 릴레이션의 데피니션이죠. 밑에 있는 거는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하니까 엔티 리니어리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A가 있으면 psi 노테이션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A라는 거에다가 A를 psi에 오퍼레이트 하는 거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우리 이거는 사실은 A psi 웨이브 펑션 한 거에 이 스테이트로도 쓸 수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노테이션에 관한 얘기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스칼라 프로덕트는 이거는 우리 요 앞에 있는 걸 써서 우리 흔히 닿은 것 같이 쓰죠.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앞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친숙한 웨이브 펑션 다시 말하면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쓰면 우리가 뭐에 해당되냐면 실제로 계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웨이브 펑션을 알고 있으면 다음과 같이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여기까지는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쓰느냐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고 요거는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달리 써도 우리 저렇게 우리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허미션 컨주게이션 우리 이제 지금 내가 이걸 다시 지난번에 했던 거를 다시 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허미션 컨주게이트 혹은 셀프 에조인트 오퍼레이션은 우리 지난번에 썼던 그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썼던 셀프 에조인트 우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우리 이제 뭔지는 알죠? A5라는 스테이트의 브라 스페이스에서의 벡터를 A5라고 쓰면 이거는 phi A 떼고 다음 것이 쓸 수 있고 phi A 떼고 ps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연습을 하는데 우리 이거는 앞에서 보면 요거라고 했으니까 위에 있는 A5 안에 있는 게 A5 ps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니까 우리 이거는 당연히 브라와 캣 벡터를 바꾸면 된다 그랬죠. 다음 것 같이 우리 노테이션이 이제 다음 것 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상태들을 모아놓은 공간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특정하게 지정으로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임의의 스테이트는 적당한 베이시스 벡터에, 베이시스 스테이트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항상 쓸 수 있죠. 그런 컴플리트를 항상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컴플리트 오소노멀하게 우리 정했다고 하면 그 집합이 다음과 같이 있다고 칩시다. 오소노멀하다는 것은 뭐냐면 m과 n을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면 두 개가 같으면 1, 다르면 0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임의의 스테이트는 이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죠. 물론 이렇게 쓰는 거는 디스크리트한, n이라는 게 디스크리트한 스테이트를 나타낼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적분인 것까지 포함한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Cn은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n이라는 거를 브라 벡터를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면 오토노멀 컨디션 때문에 요것만 남죠. 요 식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n cn을 뒤에다가 써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 놓고 보니까 왼쪽과 오른식을 비교해 보면 사이에다가 어떤 걸 곱했더니 어플라이 했더니 자기 자신이 됐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죠. 자, 그래서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 이게 소위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 여러분들이 당황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음과 같이 브라 벡터와 캣 벡터를 결합을 해서 스칼라 프로덕트, 넘버를 만들어냈는데, 브라 벡터와 캣 벡터를 순서를 바꿔서 캣 곱하기 브라를 하면 오퍼레이터가 돼요. 내가 조금 아까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 로우 벡터와 컬럼 벡터를 곱하면 원 바이 원 매트릭스가 되지만, 순서를 바꿔서 컬럼 벡터와 로우 벡터를 곱하면 3 바이 3 매트릭스가 되는 거랑 비슷한 이유죠. 다음과 같이 순서에 따라서 어떤 건 넘버고 어떤 건 오퍼레이터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할 몇 가지 관계를 보는 거는 새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앞의 시간에서 봤던 그 양자역학의 수학적인 구조는 특정한 representation, 다시 말하면 웨이브 펑션을 가지고서 우리 여러 가지 모든 거를 표현을 했는데, 우리 그거를 웨이브 펑션, representation을 쓰지 않은 추상적인 공간에서 힐버 스페이스에서의 스테이트, 벡터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뭘 하냐면 연습, 그래서 어떤 오퍼레이터, 뭐 해밀토니안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임의 오퍼레이터 HB, A와 B가 H의 아이겐 스테이트인 경우, 아이겐 밸류가 A, B이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H는 허미션 오퍼레이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식에다가 왼쪽에 B라는 걸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거는 A와 B가 디제너리트한지 안 한지 모르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반드시 0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밑에 있는 식에다가 B를 쓰면 B, A, B인데 이거에 위에 있는 바로 이 식에 컴플렉스 컨주깃을 취하면 이게 뭐죠? 이게 H 여기서 대칭성을 생각해서 노테이션에서 막대기를 붙였지만 이 막대기를 올려서 HB라는 스테이트를 A랑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는 거니까 그거에 컴플렉스 컨주깃을 취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근데 이거는 H의 셀프 에조인트 프로퍼티에 의해서 이거고, 근데 우리 처음에 H가 허미션 오퍼레이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다음 같이 주어졌죠. 그래서 첫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면 0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잘 써야지. 이게 위에서 B 요거에 컴플렉스 잘 해야 되는데 요거에 컴플렉스 컨주깃을 취했으니까 요거는 원래 있는 거에 B 스타의 AB에 요게 처음에 요 식에다가 A를 어플라이하고 컴플렉스 컨주깃을 취한 거고 요거는 B 스타 BA죠. 그래서 요거를 다음과 같이 쓰고 A-B 스타 그러니까 BA죠. 다음과 같이 되죠. 이 식에서 어떻게 되죠? A와 B가 같으면 이건 0이 아니죠. 1이죠. 오토노멀한 베이스니까. 그럼 이건 A와 B가 같은 건 A 스타죠. A-A 스타죠. 그러니까 A-A 스타. B가 A인 경우 아이겐밸류가 리얼이죠. 아이겐밸류가 리얼이면 이제 더 이상 B 스타라고 쓸 필요가 없이 B라고 쓰면 되니까 다음 같이 되고 A와 B가 다르면 이게 0일 수가 없죠. A와 B가 다르면 A, B는 오토고널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죠. 아주 요 간단한 요 노테이션만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취하지 않고 추상적인 힐버 스페이스 벡터 공간에서 우리 어떤 스테이트를 기술해서 양자역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말은 좋지. 그러면 그 스테이트에서 웨이브 펑션을 끄집어낼 수 있나요? 그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무리 그거 하면 뭐래? 그래서 그 스테이트에 해당되는 웨이브 펑션은 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먼저 포지션 스페이스에서는
포지션을 측정하는 오퍼레이터를 large X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측정하면 나오는 관측한 값이 항상 리얼 넘버죠. 그러니까 X는 허미션 오퍼레이터예요. 허미션 오퍼레이터인데, 그러면 우리가 X 오퍼레이터 X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찾을 수 있나? 찾을 수 있죠. X의 아이겐 스테이트는 측정했을 때 위치 X가 나오는 경우. 원래 3차원인 경우에는 전부 다 3차원으로 확장해서 우리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하게 1차원으로 써봅시다. 그러면 이건 허미션 오퍼레이터 X의 아이겐 스테이트의 셋이죠. X는 컴플리트 셋을 얘기죠. 물론 연속적인, 아이겐 밸류는 연속적인 값이죠. 그러면 임의의 스테이트는 X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때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적분이죠. 으로 쓸 수 있어요. 물론 이때 X의 오소노멀한 경우는 이제 컨티뉴어스 하니까 델타 펑션 다음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면 CX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우리 이 앞에 붙어 있는 CX의 절대값의 제곱이 뭐예요? CX가 우리 X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썼을 때 X의 아이겐 스테이트의 앞에 붙은 코에피션트는 probability density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절대값의 제곱은 X와 X 플러스 DX 사이에 있을 probability density에 해당돼요. 이게 probability density예요. C의 제곱이.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이 probability density죠. 근데 우리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probability density는 뭐죠? psi x의 절대값의 제곱이죠. 이게 psi x예요. 그래서 psi라는 스테이트의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은 뭐냐? x라는 브라벡터와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면 된다. 그러면 똑같은 아이디어로 모멘텀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스테이트에다가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랑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니까 뭔가 사기처럼 보이지만 이들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이런 지금 우리가 도입한 X의 아이겐 스테이트, P의 아이겐 스테이트들의 성질을 보면 첫 번째 completeness, 가 뭐죠? 우리 아까 썼던 디스크리트한 경우를 컨티뉴어스한 스테이트로 바꾼 completeness relation에 대한 표현. 그러면 psi1, psi2는 아까 우리 psi1 스타 x 곱하기 psi2 x에 대한 적분이라고 그랬죠? 그럼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다 그랬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머릿속을 좀 유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사이에다가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집어넣어요.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집어넣으면 앞에 있는 게 요게 F사이 2였고 앞에 있는 건 그거의 컴플렉스 컨주기죠. 다음과 같이 들어오죠. 그러면 똑같은 컴플리트니스로 P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에다가 P에 대한 적분을 해도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예요. 그럼 그걸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이제 머릿속에다 여기다가 DP, PP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스칼라 프로덕트를 계산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A phi 사인은 인테그랄 dx. 우리 요거의 정의는 요것도 어떻게 하냐면 요 사이에다가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집어넣으면 A yx 스타 psi x phi A 대거 psi는 dx y 스타 x A 대거 psi x. 우리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표현, 우리가 그거에 대한 새로운 브라켓 노테이션을 써서 했던 표현들을 지금까지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의 레프레젠테이션이나 모멘텀 스페이스의 레프레젠테이션, 우리가 친숙했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X라는 아이겐 스테이트랑 P라는 아이겐 스테이트 사이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나? 두 개만 따로 이렇게 쓰면은 잘 모르니까. 두 번째, 그럼 psi x는 우리 아까 이거라고 했죠? 요 사이에다가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집어넣어요.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인데 여기는 x가 아니라 p로 dp 이걸 집어넣으면 dp xp p psi가 되죠. 이게 뭐냐면 5p죠. 근데 이걸 psi x와 phi p 사이의 관계는 퓨리에 트랜스폼의 관계가 있다는 거 우리 알죠? 퓨리에 트랜스폼은 어떤 관계야? 원래 우리가 처음에 알았던 게 뭐죠? 위식과 아래식을 비교해보면 모멘텀 아이겐 스테이트에 대한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 다시 말하면 플레인 웨이브,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걸 알 수 있죠. X와 P의 스칼라 프로덕트 라고 얘기하면 너무 무식하고, 모멘텀 아이겐 스테이트의 코디네이트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은 다음과 같은 플레인 웨이브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오퍼레이터가 뭐가 있냐면, 프로젝션 오퍼레이터. 프로젝션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여태까지 들어봤으니까 알 테고, 우리 조금 아까 n이라는 스테이트가 컴플리트 셋을 이루면 그걸로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써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었죠. 이건 뭐예요? 푸사이라는 스테이트는 n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앞에 있는 크기가, 앰플리튜드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특정한 n개의 n 방향으로 성분을 끄집어냈을 때 그 앞에 있는 성분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어떤 벡터를 x, y, z의 단위 벡터로 익스펜드를 했을 때 그 앞에 붙어 있는 성분, 예를 들어서 I hat 앞에 붙어 있는 성분 AX는 그 벡터를 X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여기 있는 사이를 N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켰을 때 그 크기, 그 성분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터를 정의해요. 물론 저걸 모두 썸을 하면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죠. 그 다음에 PM, PN 두 개를 하면 M, M, N, N. 이게 델타 MN이죠. 델타 MN. 그럼 나머지 M과 N을 같이 넣으면 되니까 다음 것이 쓸 수 있죠. 혹은 특별히 M과 N이 같을 때는 PN 스퀘어는 PN이죠. 그래서 사실 내가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써서 PN을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에 의해서 PN을 이렇게 쓰면 이게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했는데, 거꾸로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임의의 PN의 셋을 고를 수 있으면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시키는 오퍼레이터 PN을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내가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여기서부터 끄집어냈지만 이게 프로젝션 오퍼레이터의 총성 데피니션이에요.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시키는 PN은 프로젝션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밀토니안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쓴다. 우리 이걸 할 때는 이 양쪽 사이에다가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쓰면 psi
N, N, H. N에 대한 썸. M, M, psi. M에 대한 썸. 이렇게 뭐냐면 요때 요거를 계산할 때 psi는 임의의 상태이지만 여기 있는 저 아이겐 스테이트들은 H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고르자 이거예요. H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우리 항상 이거는 일반적으로 H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아닐 수 있죠. 그렇지만 H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만든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이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이 안에 있는 거 이렇게 쓰면 뭐가 좋냐면 여기서는 이게 오퍼레이터를 작용해야 되지만 이거는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쓸 수 있죠. HM을 M에다가 어플라이 하면 EM N과 M인데 델타 NM이 되죠. 자. 혹은 EN 델타 뭘로 쓰든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나서 모든 M에 대해서 썸을 하면 M이 N일 때만 살아남으니까 이게 뭐냐면 EN N 곱하기 psi의 N psi의 절대값을 적어보자. 우리 이거는 잘 아는 거죠. N에 있을 probability에다가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곱한 expectation value죠.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데 이 식이랑 비교해 보면 어떤 오퍼레이터는 지금 해밀토니안을 썼지만 그 스테이트로 나타내는 이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만드는 프로젝션 오퍼레이터에다가 아이겐 밸류를 곱한 거에 썸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이제 브라켓 노테이션에 대해서 익숙해졌으면 우리 과연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포텐셜 웰이나 하모닉 오실레이터나 이런 여러 가지를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풀었죠. 슈레딩거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을 풀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미분 방정식은 x에 대한 웨이브 펑션, 아이겐 펑션을 구하는 거니까 코디네이트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써서 우리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계속 암시하는 건 뭐냐면 그 레프레젠테이션에 상관없이 상태랑 오퍼레이터가 존재하면 그들 사이의 상태는 꼭 레프레젠테이션 쓰지 않고도 양자역학적인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죠. 물론 그거에 대한 물리적인 문제, 에너지 스펙트럼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하모닉 오실레이터 안에 어떤 입자가 어디 사이에 있을 x1과 x2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 x1, x2라는 건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 의존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코디네이트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써야 되죠. 그렇지만 에너지 스펙트럼이나 이런 것들은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꼭 써야 하나, 쓰지 않고도 풀 수 있냐, 쓰지 않고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오퍼레이터의 성질만으로.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한번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다시 한번 봅시다. 하모닉 오실레이터.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여러분들이 고전 물리에서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한 뉴턴의 방정식을 풀어서, 양자역학에서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또 한번 오퍼레이터 방법을 통해서.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정확하게 풀리는 문제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자연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요. 또 다행스럽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풀리는 문제예요.
풀리는 유일한 문제인데 우리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해밀토니안으로 시작해야 되죠. 지난번에 할 때는 우리 어떻게 했냐면 이걸 이용해서 저 안에 있는 P라는 오퍼레이터를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바꿔 쓰고 그래서 우리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들었죠. 여기서 우리 그렇지 않고 오퍼레이터의 성질만을 이용해서 이 문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구할 수 있냐? 오퍼레이터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게 뭐예요? X와 P가 있죠. X와 P가 그럼 만족하는 오퍼레이터의 성질이 뭐냐? XP는 허메이션 오퍼레이터고 왜냐하면 관측이랑 관측값이 다 실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은 X와 P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IH바 이 관계만으로 우리 하모닉 오실레이터 프로블럼을 풀 수 있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풀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푸냐? 우리 다음과 같이 위인 이후 해밀토니안을 다음과 같이 써봅시다. 어떻게 쓰냐면 X와 P의 이상한 컨비네이션이죠. 이건 이렇게 앞에 컴플렉스 이미지너리 넘버 i가 있으니까 이건 허미션 오퍼레이터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냥 우리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이거랑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을 여기다가 오메가를 곱해 봅시다. 그럼 첫 번째 텀은 2분의 m 오메가 x제곱에다가 오메가가 있으니까 2분의 요게 나왔죠. 그 다음에 p에 대한 거 마이너스 i 플러스 i니까 1 p제곱 2m 오메가 분의 p제곱인데 앞에 오메가 분의 2m 분의 p제곱 이것도 나왔죠. P와 X가 넘버면 이거의 크로스텀은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서로 캔슬이 되죠. 그때 문제는 오퍼레이터니까 커뮤트하지 않아요. 남은 텀이 뭐죠? 이거랑 이걸 곱하면 M이 캔슬이 되고 오메가도 캔슬이 되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I 오메가 PX 마이너스 XP 이게 뭐죠? P와 X의 커뮤테이터죠. X와 P가 IH바니까 이건 마이너스 IH바죠. 마이너스 IH바면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H바 오메가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있는 게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마이너스 2분의 1 H바 오메가. 그래서 우리 앞으로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터를 정의해요. A는 스퀘어 루트 H바 X 요거에 허미션 컨주겟 혹은 셀프 에이전트 오퍼레이터 당연히 이거는 X는 허미션이니까 I 대신에 마이너스 다음 같은 걸 정의하면 앞에 있는 거에 비해서 그 앞에 있는 게 A 대거에 비례하는데 지금 이거보다 저게 H바만큼 더 나눈 거죠. 자, 스퀘어 루트는 H바만큼 더 나눈 거죠. 이걸 쓰면 해밀토니안은
지금 요게 원래 h바로 나눴다가 곱하고,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h바 오메가 a 대거 a죠. 그래서 h바 오메가 a 대거 a,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대단한 건 아니에요. 다만 오퍼레이터를 x와 p의 인디펜던트한 오퍼레이터를 a와 a 대거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a와 a는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아니에요. 다음과 같이 그냥 쓴 거에 불과해요. 다음과 같이 쓰고, 이제 여태까지는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x와 p로 기술을 했으면 베이시스를 바꾼다고 해서 기술 못할 이유가 없죠. 이제 앞으로 a와 a 대거에 대한 오퍼레이터를 기술할 거예요. 기술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a와 a 대거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은 x와 p로 기술했다는 건 x와 p의 커뮤테이션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이제는 a와 a 대거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죠. 당연히 자기 자신과는 커뮤트 할 테고, a와 a 대거를 보면 되죠. a와 a 대거를 커뮤트하면 x끼리는 커뮤트하니까 필요 없죠. 요거 커뮤트하는 건 요거랑 요거 사이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만 보면 돼요. p끼리는 상관이 없으니까. 처음에 a와 a 대거, 요거와 요거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은 마이너스 i, 요걸 곱하면 m 오메가가 캔슬이 되고 2h바 xp 더하기 요거랑 요거 i 2h바 px, 요건 ih바, 요건 마이너스 ih바죠. 그러면 2분의 1 1이죠. 그래서 앞으로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앞으로 a와 a 대거로 표현하고 a와 a 대거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은 저렇게 주어지는 다음 같은 시스템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오퍼레이터 a와 a 대거를 끄집어냈으니까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죠. 왜냐하면 이렇게 쓰는 게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그 다음에 a와 a 대거 사이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봤지만, 그러면 해밀토니안과 a는 어떤가? 먼저 그걸 보기 전에 a와 a 대거는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아니지만 해밀토니안은 허미션 오퍼레이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셀프 에조인트 오퍼레이터를 취하면 순서를 바꾸고 a를 a 대거로 a 대거를 a로 바꾸는 거니까 원래 거랑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a와 a 대거는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아니지만 해밀토니안은 허미션 오퍼레이터. 우리 지난번에 이무에 a와 이무에 q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그걸로 만들 수 있는 허미션 오퍼레이터는 q 대고 q 뭐 이런 게 있었죠. 이거는 상수는 상관없고 할 필요 없고 h바 대거 h바 오메가 a 대거 a, 우리 두 개 곱한 거랑 한 개 있는 거의 커뮤테이터 릴레이션 알죠? 하나를 앞으로 꺼집어내고 a와 a 0이죠. 하나는 뒤에 이거를 뒤로 끄집어내면 a 대거 a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h바 오메가 a. 그럼 h와 해밀토니안과 a 대거도 할 수 있겠네. 상수는 커뮤트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A 대거가 앞으로 나가면 A 대거의 커뮤테이터는 1이니까 A 대거. 그 다음에 이게 뒤로 가고 A 대거와 A 대거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0이니까 A 대거죠. 자, 이제 다 됐으면 우리 이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에 대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쓰면 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어야죠, 이제. 앞에서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서 풀었죠. 이제 이걸 이제 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보나. 그러면 이 에너지 E라는 아이겐밸류를 가진 아이겐스테이트에 A를 어플라이 한 다음에 이거의 해밀턴, 다시 말하면 E가 해밀토니안의 아이겐스테이트면 A를 오퍼레이트 한 거는 어떻게 되나? 이것도 해밀토니안의 아이겐스테이트가 되나?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거에다가 이걸 더하면 똑같죠? HA 빼기 AH인데 AH를 뺀 거는 다시 H를 더한 거니까. H에다가 A의 커뮤테이터는 마이너스 H바 오메가 A, E. 뒤에 있는 것. H를 오른쪽에다 어플라이 하면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쓰면 이게 E로 바뀌죠? E가 넘버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서 되니까. 이거를 정리하면 계산은 좀 지저분하지만 이제 가운데 있는 거 빼고 맨 첫 번째 거랑 맨 마지막 결과를 보면 E에다가 A를 어플라이한 스테이트는 역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예요. 아이겐밸류는 E의 아이겐밸류보다 H바 오메가만큼 작아요. 그죠? 그래서 A라는 오퍼레이터를 로어링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에다가 A를 어플라이하면 아이겐 밸류를 H바 오메가만큼 낮추죠. 자. 그러면 A 대거는 대거를 쓰면 이제 H와 A 대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죠. 이것도 플러스죠. 따라서 A 대거는 어플라이 하면 에너지 아이겐 밸류가 H바 오메가만큼 높이는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레이징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만 구하면 어느 한 에너지 아이겐 밸류만 구하면 거기다가 A를 계속 오퍼레이트해서 밑으로 낮추고 A 대거를 오퍼레이트해서 쭉 올리면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처음에 나타난 해밀토니안을 보면 해밀토니안의 p 스퀘어 임의의 스테이트에 대한 p 스퀘어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보면 이건 p 곱하기 p니까 이거죠. 똑같은 스테이트에 대한 절대값의 제곱이죠. 0 이상이에요. x제곱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아이디어를 쓰면 따라서 해밀토니안은 임의의 상태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취하면 항상 0 이상이에요. 저걸 왜 썼냐? A를 주어진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A를 계속 적용하면 쭉 가다 보면 음수인 아이겐밸류가 나타날 수 있죠. 음수인 아이겐밸류가 나타날 수 있죠.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쭉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래. 무슨 말이에요? A를 써서 에너지를 낮추다 보면 에너지 아이겐밸류에는 미니멈이 존재한다. 그 미니멈에서 한 번 더 A를 어플라이해서 음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요 로어링 오퍼레이터의 성질이랑 해밀토니안의 아이겐밸류는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다는, 저게 0 이상이면 아이겐밸류는 항상 0 이상이어야만 되죠. 그 두 개를 쓰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부르죠. 그라운드 스테이트 혹은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우리가 다음 같이 쓰자 이거예요. 0이라고.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게 제일 낮은 상태니까 여기를 한 번 더 낮추면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이걸 만족하면 제일 낮은 에너지 값, 0 이상의 에너지 값, 그에다가 한 번 더 어플라이해서 에너지가 음수가 되려고 할 때 그런 거는 그냥 상태가 있지 않고 바로 그 0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 아이겐밸류는 얼마죠? 해밀토니안이 여기서 요 A를 어플라이 하면 0이니까 이건 0이죠. 요거만 남죠. 2분의 H바 오메가. 갑자기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풀었을 때 복잡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를 구했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이거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레이징 오퍼레이터를 계속 적용하면 되죠. 레이징 오퍼레이터를 계속하면 요거보다 h바 오메가씩 하나씩 늘어나는 걸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쭉 하면 일반적으로 이 n은 A 대거를 n번 어플라이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에너지의 퀀타이제이션, 에너지 스펙트럼을 전부 다 구할 수 있죠. 아이겐 스테이트는 A 대거를 n번 어플라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노멀리제이션은 n 팩토리. 옆 노멀리제이션은 곧 구할 거예요. 곧 구하는데, 그럼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를 보면 요 식을 보면 A 대거 A 그러니까 A를 지금 얘기할까? 지금 얘기하면 뭐부터 얘기를 할까? 그렇지. 그래서 뭐냐면 n이라는 상태 에다가 이걸 어플라이 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n이 나와야 되죠. A 대거 A는 허미션 오퍼레이터예요. n은 인티저죠. 그래서 뭐냐면 n이라는 건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죠.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는 A 대거 A의 동시에 아이겐 스테이트예요. 라고 얘기하면 대단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아주 트리비얼하죠. 왜냐하면 해밀토니안이 바로 거기에다 상수를 더한 거니까. 앞에다 상수를 곱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아주 사소한 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느냐. 이거는 에너지의 아이겐 스테이트예요. 요건 허미션 오퍼레이터예요. 에너지의 아이겐 스테이트에다가 이 오퍼레이터를 작용했더니 그 안에 있는 넘버 n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요 오퍼레이터를 넘버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A를 어플라이 하면 하나가씩 줄죠. n이 n-1이 되죠. A 대거를 어플라이 하면 n이 n 플러스 1로 늘어나죠. 따라서 이 n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안에 하모닉 오실레이터 안에 이 n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h바 오메가라는 에너지를 가진 퀀텀이 n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해당되는 퀀텀이 n개 있어요. A를 어플라이 하면 하나가 줄어들어. A 대거를 하면 하나가 올라가요. A 대거 A를 하면 내려갔다가 n-1에 비례했다가 다시 n에 비례하죠. 요거는 그 안에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퀀텀이 얼마 있는가를 알려주는 넘버 오퍼레이터에 해당돼요. 그래서 뭐냐면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h바 오메가의 기본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퀀텀이 n개 모여서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하나도 없을 때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는 2분의 h바 오메가만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해야 될 일은 요 노멀리제이션 어떻게 결정하느냐? 시간이 좀 걸리는데 5분 안에 확 해버릴까? 좋아,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A 대거 n에다가 ground state를 apply하고 A를 쓰는. 이건 어떡하죠? A를, 요게 A 대거가 n개 곱해져 있으니까 계속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을 써서 쭉 옮긴 다음에 A를 맨 오른쪽까지 가게 해요. 맨 오른쪽으로 가게 한 다음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다 어플라이 하면 0이 되죠. A를 항상 오른쪽으로 보내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A 대거 A 바꾼 거 앞 처음 거랑 A 대거 n-1 그럼 이거는 이게 1이죠. 자, A 대거 n- 그거 먼저 쓰고 뒤에 거 요거 플러스 A 대거 그 다음에 여기가 A 대거의 n-1 A 대거 n-1 0 여기 또 한 번 해요. A 대거 그 다음에 A 대거 A 대거 A 대거의 n-2 이것도 1이죠. 그러면 역시 2배의 A 대거 n-1 0 A 대거의 제곱 A 대거의 n-2 이제 패턴이 보이죠? 한 번 옮길 때마다 여기 하나씩 더 나와요. 그죠? 두 번 옮겼더니 2가 나왔죠. n번 옮기면 이게 n이 되고 맨 마지막에 a가 어플라이 하면 0이죠. 그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이거를 보고 알 수 있는 결과는 그러면 A의 임의의 폴리노미얼에다가 A를 어플라이 하면 n승인 경우에는 이거를 미분한 거죠. 한번 미분해서 나온 거죠. 다 한 것 같죠? 자, 따라서 A의 n승 A 대거의 n승 잘 써야지. 뭘 쓰냐면 백큐엄 A n승 A 대거의 n승 처음에 쓴 게 어디 갔어? 그렇죠. 우리 n이 A 대거의 n승의 이거였었죠. 이걸 절대값의 제곱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걸 계산하면 되죠. 이걸 계산하는 거는 A 대거의 n승 A 대거의 n승이죠. A 대거 n승을 A 대거로 n번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n 팩토리얼이 나오죠. 이거는 n 팩토리얼 그라운드 스테이트에는 노멀라이즈 됐다고 줬으니까 이게 n 팩토리얼이니까 당연히 앞에 스퀘어 루트 n 팩토리얼이 들어와야 노멀라이즈가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겐 스테이트랑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표현하고 아이겐 스테이트를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표현한 아이겐 스테이트 그 다음에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A와 A 대거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만으로 얻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죠.
그럼 앞에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구했던 거랑은 에너지 스펙트럼을 제대로 구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웨이브 펑션, 여기서는 웨이브 펑션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웨이브 펑션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거는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아이겐 펑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